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고다 HSK 김민아 강사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여러분과 함께 HSK 5급 적중특강으로 만나게 되었는데요. 온고지신이란 말이 있죠. 우리가 지난 시험 어떻게 나왔는지 면밀히 쏙쏙들이 파헤치면서 다음 시험을 또 우리가 고민하고 함께 이야기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7월 시험은 어떻게 나왔는지 간단하게 좀 그래프로 제가 준비했거든요. 보시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우선 청취가 굉장히 강세였어요. 일반적으로는 들리는 대로 정답 이런 문제가 상당히 많잖아요. 근데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대화문 문제에서 한 7개, 8개 정도가 그냥 단순히 들린다고 정답이 아니고 이런 표현과 저런 표현이 동요인 거 알고 있니? 라고 이런 동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학생분들께서 소리만 믿고 이렇게 답을 골랐다가는 낭패를 봤을 만한 그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독해나 쓰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평상시 공부했었던 뭐 접속사라든지 아니면 뭐 단음절 동사라든지 아니면 따페이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김없이 모두 출제가 되었고요. 이제 쓰기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한 뭐 받자문이나 빼이자문 이런 게 출제는 되지 않았는데 연동문 구조라든지 아니면 어휘의 호응 문제 좀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약간 학생들이 혼동될 수 있는 좀 함정 문제들을 좀 냈어요. 그래서 제가 잠시 후에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이런 부분을 주의하시면 됩니다라고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냥 중간 정도의 시험이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8월 시험을 준비하면서 어떤 면에서 조심을 해야 될까요? 방금 말씀드렸듯 들리는 대로 정답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이 표현과 또 다른 표현이 동요인 걸 묻는 문제가 이렇게 나날이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동일 표현들을 암기하고 기억하는 그런 공부하는 습관들을 반드시 기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독해 같은 경우에는 최근 단음절 동사 문제가 매 시험마다 꾸준하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음절 동사 문제 여러분들 반드시 좀 장악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접속사도 역시 빠짐없이 나오는 그런 친구죠. 그래서 접사는 한쪽만 외우시면 안 되고 짝꿍 관계로 기억을 한다라는 것 잊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하게 이 7월달 시험에 행정구역 단위를 묻는 그런 문제가 나왔어요. 장소 관련 문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따가 정리해 드릴 테니까 이것도 이제 흐름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거 보니까 이렇게 내는데 아이들이 많이 틀리네. 그렇다면 다음 시험에도 한 번 더 내볼까? 라고 이런 흐름을 가지고 계속 출제가 될 수 있으므로 여러분들이 한번 시험장 가기 전에는 짚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쓰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반부에서 말씀드렸듯이 정말 자주 나오는 흔히 얘기하는 빈출, 어휘, 호응이 좀 시험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짝꿍, 따페이 관계는 사실 쓰기에서만 유용한 것이 아니고 독해 1파트에도 유용하잖아요. 그래서 고루고루 유기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7월 시험에 대한 총평과 8월 시험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우리가 구체적으로 문제를 좀 풀면서 함께 고민하고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8월 시험을 준비하면서 각 부분별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같이 한번 낱낱이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는데요. 자, 우선 그 전에 여러분들이 저희 파고다 인강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무료 특강 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셔서 오늘 제가 강의하는 모든 내용들이 PDF 파일로 잘 정리되어 있거든요. 그걸 먼저 다운 받으신 다음에 중간에 이제 독해나 쓰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먼저 풀고 저희 강의 들으시면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먼저 다운 받으시고 그 다음에 저희 강의 들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같이 이제 하나씩 공부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듣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 동요 묻는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리 문제가 안 나오느냐? 당연히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인 것은 병음을 보면서 매일매일 읽는 것, 그리고 이제 음원을 들으면서 그 성우랑 나랑 똑같은 속도로 읽고 있다라는 그런 연습은 매일매일 해주셔야 돼요. 하지만 이렇게 동요 묻는 문제가 초강세라고 하니 독해를 공부하듯이 쓰기 단어 우리가 공부하듯이 듣기에서도 이렇게 같이 암기해야 되는 그런 표현들이 있는 겁니다. 그것도 좀 부담감은 느끼겠지만 읽는 것 동시에 암기하시면서 여러분들 실력을 쑥쑥 쌓아가야지. 그래야지 청취 여러분들 시험 문제를 푸실 때 자신감 있게 정답을 고를 수 있겠죠? 자, 같이 한번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정도의 표현인데요.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实在是太什么什么了 해서 实在是실로 정말 굉장히 뭐뭐이구나 이고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라는 당연히非
마창이나 뭐 이런 것들과 동요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정도보로서 得不得了라는 표현과 이렇게 동일 표현으로 시험에 나왔습니다. 내용 보시면 너무너무 맛있다. 实在是太好吃了. 정말 실로 너무너무 맛있다라고 본문에서 들려주었고 정답은 好吃得不得了였습니다. 이것은 청취라기보다는 이 단어의 의미를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아닌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하지 않고 답을 고를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보시면 빨간색으로 이렇게 그어져 있죠? 그럼 요 부분들이 동의 표현이고요. 요 중간에 好吃 외에도 다른 수어가 들어와도 똑같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너무 바빠. 实在是太忙了. 그러면요. 忙得不得了. 이렇게 바꿔 쓸 수도 있는 거여서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들 여러분들이 중요 표현이다 생각하시고 체크하고 별을 이렇게 그리시면서 강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허가의 표현이에요. 자, 회사에서 이번에 이 사람이 어쩔 수 없이 휴가를 좀 신청해야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고민하는 거, 걱정하는 거예요. 아마 회사는 不会同意请假. 내가 휴가 신청하는 것을 동의해주지 않을 거야. 이런 식으로 들려줬는데 정답도 不会同意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정답 같은 경우는 不会批准. 상당히 어렵죠? 이 어려운 이 단어는 쓰기, 어순별 문제에서도 상당히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바로 비준으로서 허가, 허락하다라는 것이고 이렇게 단어의 의미를 여러분께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문제도 많은 친구들이 틀리고 왔어요. 선생님 시신이 너무 쉽게 잘 들렸는데 답을 고를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만약에 정답이 똑같이 시시에, 간시에 이 정도로 나왔다면 이 문제 자체할 때 고마워 시신이 하면서 답을 고르셨겠죠? 근데 시시로 나온 게 아니고 간지로 나왔습니다. 얘는 독해서 또 좋아하는 아이예요. 간지는 감격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감사하다라는 그런 뜻도 있는 동사이므로 그리고 뒤에 이렇게 사람 목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에게 감사했다라고 이렇게 답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부정문티예요. 부정원티는 주어는 문제가 되지 않아. 어떤 제한도 없어. 네, 그런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이번 시험에서는 연령 나이는 부정원티 문제가 되지 않아. 그런 표현이고요. 정답 같은 경우에는 不受什么什么限制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이의 제한은 받지 않는다라고 이런 동의 표현이 나왔어요. 이건 정말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접해보지 않고 암기하지 않는다면 들리지도 않고 답으로도 고를 수 없는 그런 표현이에요. 검정 부분은 다른 말로도 많이 대체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은 나이인데요. 뭐 시간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다가 시간만 넣으면 되겠죠. 한번 넣어볼까요? 时间不成问题. 시간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不受时间限制. 시간이라는 제한은 받지 않는다. 네, 이렇게 정답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직업 표현이었어요. 자, 여기만 보면 뭐 2급, 3급 문제죠. 나는 기자야. 나는 뭐 변호사야. 이런 식으로 들리고 만약에 정답도 그렇다면 이거는 너무 쉬운 문제일 거예요. 그렇다면 5급이 그렇게 좀 체면 떨어지게 본문에서 야 나는 기자야 그랬다고 정답도 나는 기자야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5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네가 기자라면 기자는 무슨 일 하는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속에서는 저는 기자인데요. 뭐 누구 계신가요? 제가 몇 시까지 만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들려줬고요. 정답은요. 이렇게 나왔어요. 他负责采访. 그는 인터뷰를 맡고 있다. 해서 그 직업별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역할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가 이번 시험에 나왔던 것인데 그럼 사실 이런 문제들, 이런 내용들 같은 경우는 저희 종합사, 파고다 종합사라든지 아니면 저희 인강 속에서 제가 다 강의했었던 내용들이고 그래서 저희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이라면 이거 들렸네, 이거 나왔네 라고 아마 잘 이렇게 나왔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박수치면서 마음속으로 정답을 잘 골랐을 만한 그런 문제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 밖에도 이것은 이제 7월 시험에 나왔었던 주요 내용들이고 이 밖에 또 이제 선생님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8월달 시험에 간다면 또 어떤 것들을 같이 동시에 준비하면 좋을까 이런 마음으로 몇 개 더 준비해 봤거든요.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우선 시간에 관한 표현이에요. 시간 관련 표현에서 5급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은 바로 쉰이에요. 쉰. 이런 말 들어보셨죠? 상순, 중순, 하순. 갑자기 그 이유리 씨 남편분이 이름이 생각이 나는데 그분과는 아무 상관이 없이 상순, 중순, 하순이라는 시간 관련 표현이고요. 이렇게 만약 들려줬어도 솔직히 우리 5급 학생들 어렵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상순 듣자마자 한자 자체의 상순을 찾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시험에서는 뭘 요구하냐면 그러면 상수는 어느 시점인데 중수는 하수는 이렇게 구체적인 그 시점을 물어봅니다. 만약에 나 다음 달 상순에 중국에 가 그러면 정답이 뭐게요? 다음 달 초예요.
중순이면요 15일 정도쯤. 그리고 하순은요 네 말이에요. 우리는 말 쓰는데 중에서는 끝자자 아래 저자를 씁니다. 그래서 동의 표현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날씨하면 뭐가 나옵니까? 날씨하면 의리에 열악하다, 나쁘다 라는 의리에가 나오고요. 본문에서 이걸 들려줘요. 그리고 정답은 쉽게 뽀하 안 좋다 이렇게 나옵니다. 허를 찌르는 거죠. 너 의리에 들렸니? 라고요. 그리고 그 뜻이 뭐야?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많이 읽어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불가능으로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불가능하면요 뿌능 못한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외에도 우파가 있죠. 우파는 뒤에 동작이 나서 뭐뭐 할 방법이 없다라는 그런 표현이고요. 우파가 보이거나 들린다면 아 이거 못한다라는 거구나 라고 빠르게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들렸어요. 시통, 시스템상에 출러 디아르번티 문제가 조금 발생해서 옆에 창구에 가셔서 일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본문 내용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정답이 우파 빨리 내가 지금 처리할 방법이 없다 였습니다. 그래서 우파가 답이 되려면 본문 속에서 부정적으로 못한다, 문제가 발생했다 이런 내용들이 들리고요. 그럴 때마다 답을 우파가 있는 것으로 고르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근무가 성실하다, 일하는 모습이 성실하다 라는 것에 관한 내용이 나왔는데요. 우선 본문 쪽에서는 공주어 70 非常努力 그래서 非常努力 들렸지? 그러면 그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을 답으로 골라 라고 이렇게 진펀의 의미를 묻는 문제가 또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때까지 풀었었던 문제 중에 가장 얄밉고 가장 좀 꼬집어지고 싶은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속담 관련 문제였는데 아마 이걸 출제하는 분은 아니 그래도 이거 하나 들려줬잖아 그거 가지고 아마 내신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냐면 멀리 있는 친척은 왠치는 뿌로 뭐만 못하다 찐리은 가까이 있는 이웃. 그래서 이웃사촌이 더 낫다라는 우리도 이런 속담 쓰잖아요. 그래서 본문 속에 이걸 들려줬어요. 이거 들려주고 정답은 뭐였냐면 그들은 린쥐 이웃 관계다. 문제 자체가 그들의 관계는 무엇이냐 때문에 정답이 린쥐였습니다. 뭐 듣고요? 린 이거 하나 듣고 린쥐 이것을 답으로 고르는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문제였는데 알고 가고 모르고 가고 차이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모르고 갔다면 이거 모르고 갔다면 거의 아마 90% 이상은 틀리셨을 거예요. 근데 알고 갔으니 지금은 헉 하시지만 아 이거 알고 가니까 아 그나마 혹시나 저기 시험이 나온다면 나는 맞출 수 있겠구나 이런 안도감을 가지고 항상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듣기에 관해서 사실 간단하진 않았죠. 이게 다 여러분은 숙제예요. 저 지금 강의 듣는다고 해서 끝 하는 것이 아니고 시험장 가서 이런 관련 문제를 맞추시려면 반드시 많이 읽으시고 그리고 외우셔야 됩니다. 듣기지만 한자를 외우셔야 됩니다. 예, 그런 여러분들의 숙제니까 잘 마무리해 주시고요. 다음에 독해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독해 문제에는요. 이렇게 ABCD 보시면 다 단음절 동사죠. 단음절 동사 문제가 굉장히 초강세입니다. 제가 거의 매달 시험에 다 참가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나왔던 시험 중에서도 거의 매달 이렇게 단음절 동사를 묻는 문제들이 시험에 출제가 되었었고요. 이번 달에서 정답은 아니지만 지난달에서 걔가 정답이었다. 네, 이런 문제들도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 얘기인 즉슨 이제 시험을 출제하는 분이 이제 흐름을 갖는 거죠. 요 단어 중요한데 그래서 정답이건 아니건 그런 단어들을 매달 이렇게 쏙쏙쏙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혹시 얘가 답이 아닐지라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다음 시험을 이제 참가하실 때 예를 들면 뭐 8월이나 9월달 시험 참가하실 때 혹시 그때는 얘가 또 답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마음으로 또 오늘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내용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室内的灰尘 우리 실내에 굉장히 많은 먼지가 있잖아요. 이 먼지 진짜 보시면 위에는 작을 소, 밑에는 흙토가 있어요. 그래서 흙 위에 작게 폴폴폴 올라 있는 거 바로 먼지입니다. 실내의 먼지라는 것은 아주 많은 것들은 모두 라이트 위에서 라이트 위는 어디에로부터 오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야외, 실외에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바람이 호이 할 수 있대요. 짱 같은 경우에는 뒤에를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뒤에 명사가 나왔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 짱은 네, 밭자문의 바와 같이 뭐뭐 을르리란 뜻이죠. 지금 바로 명사인 먼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 짱을 을르로 보셔야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바람이 먼지를 찍려오는 도움에 보시면 경유하다, 거치다 라는 뜻이죠. 어디를 거친대요? 가에더 열려져 있는 먼초왕 문이나 창문을 통해서 방 안으로 뭐 해드리느냐 해서 여기에 알맞은 동사를 답으로 찾는 겁니다. 우선 한국어로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바람이 먼지를 창문이나 문을 통해서 뭐 해드리죠? 방 안으로?
불어넣는 거죠. 그래서 바람이 불다, 이렇게 불다라는 그 동사를 답으로 찾으셔야 돼요. 바로 무엇입니까? 여기 있네요. 여기 C에 보시면 초이라는 동사가 있죠. 앞에 보시면 부수 뭐가 있습니까? 입구가 있어요. 그래서 입과 관련된 말로 이렇게 불다 할 때 초이가 되겠습니다. 얘가 이제 정답이에요. 그러면 다른 애들은 또 어떤 뜻이고 어떻게 활용되는지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이 띠 같은 경우에는 지지난달 시험에 정답으로 나왔던 단어입니다. 띠는요, 위에 있는 띠디, 남동생 띠가 이제 소리를 담당하는 것이죠. 지금 보시듯이. 그 다음에 이제 책받침이라고 하는 이 아이는 이동, 옮겨지는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남에게 건네다 할 때 건넬 제자가 바로 이 띠가 되겠습니다. 자, 그 아들이 집에 좀 집을 살려고 하는데 좀 돈이 많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엄마 집에 찾아갔던 이야기가 지난달 시험에 나왔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6월달 시험이었는데 이제 엄마를 찾아가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어머니께서 듣자마자 드시던 그 숟가락을 내려놓고 자기 방에 가셔서 가지고 오십니다. 한 장의 인항카, 은행카드, 체크카드를 갖고 오셔가지고 아들에게 어떻게 주었느냐라는 아들에게 주는 방식을 답으로 고르시오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주는 거예요? 건네주는 거죠. 본인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아들에게 건네주었다. 그래서 물론 그 당시 함께 출제됐던 단어들도 충분히 학생들에게 이건가? 이건가? 이렇게 혼동을 줄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이긴 했지만 그래도 건넬 제자는 남에게,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남에게 준다는 거니까 그런 개념만 이해한다면 금방 답으로 잘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제였고 그때 얘가 정답이었어요. 띠게 얼제 아들에게 건네준다. 그 다음에 간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뜻으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간지야, 가격을 깎는다 라든지 아니면 간수, 나무를 베다라고 그렇게 기억하시고요. 이게 찍다 베다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많은 친구들이 이게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그 아이는 이 문제를 찍어서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럴 때 중국인들은 기대어라는 빙을 쓰는 거지 절대로 찍다라는 강을 쓰시면 안 돼요. 뭘 찍고 베는 거라고요? 나무를 찍고 베는 겁니다. 가격을 깎는 겁니다. 그래서 짝꿍 단어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초이가 또 지난 작년 시험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도 이거 정답이었는데 그때는 이 모래바람이 불면서 사막에 이렇게 뭔가 휘파람 소리, 노래 소리가 나오는 그 이야기가 나왔어요. 중국어로는 그것을 샹샹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때 정답으로서 이런 피터로 나왔습니다. 사막에서 바람이 뭐뭐 할 때. 그래서 역시 바람과 어울리는 동사를 답으로 찾는 거예요. 바람하면 늘 정답이 무엇이다? 물론 꽈도 있겠지만 5급이기 때문에 바람 이야기가 나오면 오늘도 마찬가지죠. 바람 이야기가 나오면 늘 정답이 무엇이다? 초이다 라고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화는 형용사로는 미끄러지다, 미끄럽다. 그래서 라오라오 루很滑, 니 小心点儿. 할머니, 외할머니 길이 미끄러우니까 조심하세요. 이렇게 미끄럽다는 뜻도 있지만 스키 타는 그림에 유독 이게 많이 나오죠. 화슈에 스키 타다. 그래서 쓰기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 이것은 반드시 쓰면서 암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단원절 동사들과 그리고 어떻게 시험에 나왔었는지 유형들에 대해서 소개해봤고요. 자, 한번 또 다른 문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우선 내용부터 보실게요. 这样的灰尘, 이러한 먼지는 찡 거쳐서 어디를? 입이나 코를 거쳐서 进入人体, 인체에 들어오게 된대요. 그러면 바로 회 뭐하게 된다? 건강에 대해서 构成 구성합니다. 威胁, 위협을 초래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찌우랑 홍이 되는 말을 답으로 찾으시는데요. 한국어로는 지금 일단 만약에라는 류가 여기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如果要是假如假使가 있는데 이 밖에도 바로 B에 있는 이 단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한 번이란 뜻. 그 다음에 가설의 의미가 있는 아이입니다. 일단 오시면, 일단 얘기했으면 일단 입으로 들어오게 되면에서 얘도 한 번 플러스 가설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누구랑 짝꿍이 됩니까? 네, 찌우랑 짝꿍이 되고 그러한 따펠 관계, 호응 관계를 아는지 모르는지 묻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였어요. 일단은요, 혹시 다음에 6급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5급과 6급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이전까지만 해도 지아로, 지아시를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최근 시험에서는 요 2단이란 단어가 훨씬 더 빈도수가 더 많이 시험에 출제되기 때문에 그래서 5, 6급 시험에 많이 나온 단어니까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나머지 단어들도 같이 한번 좀 공부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까요? 자, 우선 정진 같은 경우는 일찍이 예전에 란 뜻으로서 과거 시제에 씁니다. 그리고 찡했다, 지금 다 프린트 다 출력하셔서 가지고 계시죠? 아니면 이따 출력을 하실 거라면 반드시 찡했다 괄호하시고 정만 써도 똑같이 일찍이, 예전에 라는 그런 뜻이다라고 체크해 놓으세요. 그리고 언제 쓰인다? 과거 시제에 쓰인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일찍이 한 차례 실험을
했었다. 네,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왔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일단이라는 말은 누구랑 짝꿍이라고요? 네, 너무나 쭈 하고 이렇게 짝꿍이 됩니다. 일단 거절되면 그러면 이제 방법이 없어. 일단 역시 가설과 한 번 의미가 있는 그런 아이가 되겠습니다. 짝꿍은 넘었죠. 자, 그 다음 로쉬가 나왔는데 로쉬는 여러분들이 함께 꼭 기억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바로 제가 옆에 펀펀이라고 써드렸죠. 둘 다 잇따라 계속이란 뜻인데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규칙성입니다. 로쉬 같은 경우는 규칙이 있게, 그 다음 펀펀 같은 경우는 규칙이 없이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한 가지 상황만 머릿속에 그림으로 그려낸다면 이 두 단어는 절대 혼동하지 않을 거예요. 어떤 상황이냐면 여러분들이 야구장에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들어가실 때 여러분들이 들어가고 싶으면 아무 문이나 막 아무렇게 들어가시나요? 그렇지 않죠. 표 검사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줄을 쭉 쓰셔가지고 한 명씩 뭐합니까? 네, 찐창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나갈 때에는 그 운동장에 있는 체육관에 있는 모든 문들이 다 개방이 되고 한꺼번에 사람들이 왁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일정 방향이 아니고요. 그냥 아무데나 막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규칙성이 없이 움직임이 있을 경우에는 바로 이 펀펀을 쓰는 거죠. 그래서 여기저기 잇따라 경기장을 빠져나온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두 개는 둘 다 해석을 여러분들이 사전을 보시면 잇따라 계속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분들이 혼동할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다? 규칙성입니다. 로쉬는 규칙이 있고 펀펀은 규칙이 없이 잇따라, 네, 그런 뜻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인류란 단어 나왔는데요. 이거 상당히 어려운 표현이에요. 특히 서면으로 많이 씁니다. 구어체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 이 인류는 하나도 빠짐이 없이 그리고 일률적으로 천편일률적이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하나도 빠짐이 없다라는 그런 상황 속에 쓰이는데요. 예를 들면 법률 앞에서, 법 앞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다 어떻다? 빙등, 평등하다. 그래서 우리 모두 같이 노래합시다 이럴 때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도 빠짐이 없다라는 그런 상황에 일률적이다 할 때만 쓰이는 서면어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이런 거 그냥 표현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혹시 요거에 대한 좀 부담이 생긴다 하시면 요 표현 자체를 그냥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 문제가 상당히 좀 어려웠던 문제였는데요. 제가 처음에 소개하는 페이지에서 행정구역 단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할 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만났다면 어때요, 여러분? 너무 막막하죠. 우리에게는 어떤 막막함이 있냐면 이 단어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막막함이 있습니다.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건물, 누각의 이름이거든요. 잠깐 한국어로 좀 도금을 해보면 철금, 동검, 루라는 그런 누각 이름이에요. 이거는 옛날에 장서각이라고 해서 개인적으로 자기가 돈을 투자해가지고 책을 소장하던 오늘날의 개인 도서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누각인데 더 중요한 것은 지금 ABCD 보시면 다 동사들입니다. 그렇다면 주어는 못 알아보겠고 그렇다면 누구와의 관계, 목적어와의 의미상의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답을 찾는 건데요. 목적어도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아마 이것을 이런 공부를 한 번도 안 해본 분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실 거예요. 자주 익숙하구나, 자주 성숙했구나,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십니다. 하지만 저희 수업을 들은 친구들은 눈에 바로 뭐가 들어옵니까? 시가 보이죠. 제가 수업 시간에 성시, 구현, 향진촌이라는 강의를 거의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수업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재미를 주기 위해서 성시경인 듯, 그 다음 우리 파고다 이제 선생님 있잖아요. 성구현인 듯,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행정구역 단위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나라 시험을 외국인 참가한다면 구리라고 봤을 때 그들은 구리만 보게 되면 어떤 금속의 일종으로만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것도 있지만 서울 옆에 그 구리가 있는데 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외국인들도 단박에 이게 지명이구나 라고 알 수 있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방법이 있죠. 바로 뭐죠? 구리 옆에 우리가 시를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리시 그러면 구리는 처음 듣지만 시를 보니까 지명이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런 다양한 지명들 알 수가 없어요. 중국의 땅이 얼마나 넓습니까? 얼마나 많은 지역들이 있으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뭐만 안다면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거예요. 성 이런 들으시면서 그냥 끄덕이기만 하시고 반드시 여러분들 직접 쓰셔야 됩니다. 성 단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치구라든지 아니면 그냥 구가 있죠. 취가 있고 그 다음에 시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쓸게요. 현 단위가 있습니다. 시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셔야지. 우리를 따지면 시군구 읍면리라는 그런 단위잖아요. 이런 걸 아셔야지 앞에 아무리 어려운 한자가 나온다고 해도 이것은 지역이구나 라고 판단하셔서 이 것 자체를 뭐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장소명사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장소명사를 가질 수 있는 목적어는 뭐는 어디에 있다 해서 있다를 답으로 찾는 거죠. 근데 이제 눈이 지금 제 설명을 들으니까 눈이 어디로 가 있어요? 아니면
이미 PDF 다운 받으셔서 여러분들 문제 풀어본 분이시라면 아마 A를 답으로 많이 골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짜이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것도 허를 찌르는 거죠. 이것도 5, 6급에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짜이위는 절대 뒤에 장소가 오지 않습니다. 짜이 같은 경우는 근원이라든지 아니면 원인 이런 것들이 뒤에 오게 돼요. 그러면 장소 명사를 갖는 것은요. 바로 옆에 있는 웨이위예요. 웨이위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다. 그래서 이 누각은 장수시라는 이 도시에 위치하고 있다 해서 장소를 이끌 수 있는 말은 B가 되는 것이죠. 웨이라오는 우리 지구는 태양 주변을 에워싸고 있다 할 때 이때 쓰이는 말이고, 정추는 무조건 구하는 건데 뭐만 구합니까? 남이추는 의견이나 방안을 구하다 할 때 쓰이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좀 보시면, 짜임이는 아까 말씀드렸듯 근원이나 어떤 목적, 이유가 뒤에 나오게 됩니다. 성공? 야, 전공짜임인 우리. 성공은 노력에 달려있는 거지. 아니면 너에게 달렸어? 짜임이니. 이런 식으로 사람이어도 괜찮고요. 어디에 달렸다, 어디에 있다 라는 뜻이고, 절대로 뭐는 못 온다. 뭐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장소는 절대 오지 못한다가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중요한 포인트니까 쓰시고 저처럼 X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럼 장소를 쓸 수 있는 거냐? 바로 웨이겠죠. 정두라는 유명 도시죠. 이 정두는 어디에 있다? 사천성에 있다. 이런 식으로 어디에 있다 할 때는 바로 짜이 이거 아니고 웨이위를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웨이라오는 에워싸다는 표현인데요. 아까 제가 예시를 물리적으로 정말 어떤 물체가 서로 에워싸는 것을, 예를 들면 지구가 태양 주변을 에워싸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그게 아니고 또 추상적인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환경보호 문제를 에워싸고 우리는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추상적으로 에워싸고 할 때도 웨이라고 쓸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정치호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의견만 짝꿍이 될 수 있다. 한국어로 구하다 그러면 뭐 답을 구하다. 아니면 어려운 사람을 구하다. 생명을 구하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정치호는 뭐만 구한다? 남이 주는 의견이나 방안을 구하다 할 때 쓰이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접속사 문제가 계속 강세입니다. 그래서 제가 접속사 좀 준비해 봤거든요. 우선 문제를 풀고 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쭈, 바로 나는 이렇게 손으로 가지고 들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가 뭔가 좀 예시를 들 때 많이 쓰이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소금을 가지고 말해볼게요. 루어는 루구어처럼 만약의 뜻입니다. 만약에 짱예 소금을 장기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초짜이는 어디에 두다라는 뜻이죠. 어디에 둔다면 해가 내리쬐고 바람이 부는, 바람하면 맨날 이렇게 출이랑 짝꿍이에요. 조건 속에 만약에 소금을 오래 둔다면, 그렇다면 소금 안쪽에 있는 이 디엔 같은 경우는 요오드인데 우리가 요오드 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냥 지운다든지 아니면 기호화 시키세요. 별. 그럼 소금 속에 있는 별의 함량이 떨어지게 된다. 그 다음 빈칸 빼고 영향을 미칩니다. 별을 보충하는 작용이 영향을 받게 된대요. 이런 식으로 푸셔도 괜찮은 거예요. 왜냐면 어떤 문제도 우리 급수가 아닌 이런 단어 의미를 우리한테 절대 물어보지 않으니까. 자, 그러면 어디에 뒀대요? 얘한테 별로 안 좋은 햇볕이 자꾸 내리쬐고 바람 부는 조건 안에 뒀대요. 그렇게 뒀더니 소금 속에 이 별의 함량이 많이 떨어지게 되어서, 그럼 양이 적잖아요, 여러분. 그렇다 보니 이 얘의 보충 능력, 보충 작용이 영향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다 보니 뭐뭐하게 된다라는 이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인과관계죠. 네, 이 다운이 되니까 함량이 줄어드니까 이걸 보충하는 것은 당연히 그래서 영향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과관계 표현을 답으로 찾는 겁니다. 혹시 인과관계 표현 좀 기억하고 계시나요? 저랑 같이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 아니면 혹시라도 혼자 공부하셨던 분들 한번 해볼까요, 우리? 所以因此因而从此从而于是그리고 总之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혹시 좀 답답해 하실까봐 제가 밑에 써놨어요. 먼저 여기서부터 세 번째, 所以因此因而从此从而于是由此이런 식으로 해서 모두들 이로 인해서, 그래서 라는 인과관계 표현이고, 뭐 하나 중요하다, 얘가 중요하다, 제가 딱 집을 수가 없습니다. 다 중요하고 다 나왔었기 때문에 모두 그래서라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함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걸 기억하고 있는 친구는 정답 무엇이다? 네, 종어를 답으로 고를 수 있었겠죠. 자, 나머지 단어 볼까요? 뿌라는 전환관계를 나타내요. 그렇지 않으면 이란 그런 뜻이고, 만약 삼음절이라면 앞에 야오를 붙이죠. 야오 뿌란 하고 같습니다. 예문을 보시면 너는 最好 뭐가 제일 좋다? 提前告诉他 야, 미리 사전에 걔한테 알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전환관계를 나타내요. 그렇지 않으면 혼날 거야. 会被批评的 비평을 당하게 될 것이야 라는 전환관계. 자, 그 다음 리엔또와 호응이 되는 허쾅이에요. 허쾅은 하물며 뭐뭐는 이라는 뜻인데, 이 하물며라는 것은 사실 한국어 자체가 어렵죠. 하물며라는 것은 뭐뭐는 더 말할 필요도 없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점칭의 느낌이 있어요. 함께 오세요.
만약 오늘이 일요일이라면 야 나는 오늘도 마땅히 상반 출근해야 되는데 그럼 하물며 내일은 어떻겠냐 내일은 더 말할 필요도 없지 월요일은 당연히 출근해야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점층의 느낌이 있는 것이 허광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즈와이는 첨가의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셔야겠죠. 어떻고인데 이 외에도 이 밖에도 예를 들면 축구는 집단 스포츠 종목이다 단체 종목이다 라는 그런 뜻이죠. 이런 식으로 어떤 의미에 대한 점층 하나를 더 첨가하는 플러스하는 그런 상황일 때 즈와이를 답으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제가 욕심을 부려가지고 시험에 나왔었고 또 앞으로도 이런 게 나올 것 같다라는 주요 어휘들이나 표현들을 같이 정리해드렸으니까 여러분도 욕심내서 저거 외우고 시험장에 꼭 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강의 끝나고도 이런 데 수첩을 정리하든지 암기하는 그런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우리 쓰기 한번 살펴보고 마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우선 쓰기 문제였는데 이 문제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여우자 겸어문, 여우자 연동문을 좀 허를 찌르는 그런 문제로 나왔었거든요. 함께 보실게요. 자, 우선 단어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바우처 같은 경우에는 보호하다, 지키다, 보호가 아니죠. 지키다, 유지하다라는 그런 뜻이죠. 보호하여 지속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 지켜나가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수러로 이제 쓰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니먼 너네는 여 있다. 누가 봐도 주어와 수러 역할을 지금 담당하겠네요. 그 다음에 什么는요. 관형으로 쓰이는 경우 맨 앞에 놓이는 거죠. 예를 들면 무슨 해결 방법이 있니? 무슨 그에게 연락할 방법이 있어? 이런 식으로 무슨이라는 아이가 관형으로 쓰일 때는 앞쪽에 맨 앞쪽에 이제 위치가 됩니다. 그 다음 身材 더는 더만 봐도 뒤에 명사가 오게끔 관형어로 하는 거는 명사를 꾸미는 말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미주하면 비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기본 틀을 생각해보면 니만 여 미주에 너네는 비결이 있다. 이게 기본 틀이 될 거고요. 그 다음 버츠는 유지하는 것으로서 아까 제가 그냥 유지가 아니랬죠. 보호하면서 계속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럼 뒤에 좋은 게 올까요? 나쁜 게 올까요? 당연히 좋은 것이 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좋은 것으로 계속 지키는 것이 바로 身材이죠. 그래서 몸매를 유지할 수 있는 이 짝꿍이 되어 있고 그것이 비결을 꾸밉니다. 그리고 什么도 관용어로 쓰이는 경우에는 맨 앞에 놓인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너네 있니? 뭐가요? 무슨 몸매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니? 해서 사실 문제 정답은 버츠만 요 사이로 쏙 들어온다면 정답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답 보시면 你们有什么保持身材的秘诀? 야 너네 무슨 몸매 유지할 수 있는 뭐 비결이 있어? 저도 너무너무 알고 싶네요. 아무튼 이렇게 정답이 완성이 되었는데 또 이것도 이런 식으로 많이 풀어서 좀 많이 틀렸어요. 함께 좀 보실게요.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한 거죠. 요가 있네. 근데 保持라는 또 두 번째 동사가 있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많이 작문을 합니다. 너네 있다. 무슨 비결이? 어떤 비결? 몸매를 유지하는 무슨 비결이 있니? 해서 이거 여우자 겸업은 아니에요 선생님? 하고 이렇게 풀어온 친구들이 꽤 많았어요. 자, 그러려면 뒤에 수러가 살아 있어야 돼요. 지금 같은 경우는 맨 끝에 더가 있기 때문에 얘는 여기서 동사 역할이 아닙니다. 보시면 몸매를 유지하는 것이라는 명사예요. 명사.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가질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런 구조를 가지려면 더가 삭제되어야 돼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你们有 너네 있다. 什么秘诀 무슨 비결이 保持身材 몸매를 유지하다. 그래서 뒤에 있는 애가 이 가운데 성질을 이렇게 꾸며주는 것이죠. 그럼 해석해 보시면 너네는 몸매를 유지하는 무슨 비결이 있니? 해서 이렇게 된다면 너 있어 없어? 이거를 강조하는 의미로서 문장이 맞게 됩니다. 하지만 뒤에 더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구조를 가질 수가 없고요. 지금은 그냥 단순히 주어, 수어, 목적어로서 나머지가 모두 관형어가 되고 관형어로서 비결이란 명사를 꾸미는 거. 그리고 마지막 什么는 관형어로 쓰일 때 맨 바깥에 놓인다. 이걸 이해하고 있니를 물으면서 동시에 이 함정을 같이 넣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그런 문제였어요. 그 다음 이제 하나 더 볼게요. 자, 그 다음 문제 같은 경우는 벌써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오세요? 추사오란 단어가 눈에 너무너무 많이 들어오죠. 왜냐하면 어렵고 우리 눈에 이렇게 보이니까요. 어지러워! 무슨 의미야? 라고. 근데 이렇게만 보고 있으면 늘 말씀드리듯 하수입니다. 뭐가 보여야 돼요? 정도부사가 보이셔야 돼요. 그리고 또 뭐가 보여야 돼요? 맨 끝에 더가 보이셔야 됩니다. 구조조사 더랑 그 다음에 정도부사가 있구나. 그러면 이것은 100%
정도보호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얘가 정도부사와 형용사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명사, 관형어, 그리고 동사 더하기 구조조사 더이기 때문에 아까 전에 정도부사와 형용사의 요 틀이 어디로 가는 겁니까? 구조조사 더 뒤로 가게 되어서 만들어진 정도가 매우 모르는 단어다. 이렇게 가셔야 돼요. 이 정도보어나 형용사스러운 문제 같은 경우는 형용사를 굉장히 어렵게 줍니다. 그러면 형용사를 알아야 푸는 것이냐? 그게 아니죠. 기본 틀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보시듯 이렇게 구조조사 더랑 정도부사가 함께 시험이 나온다면 그러면 100% 정도보어 문제다 생각하시고 그 자리에다가 얘를 쏙 집어넣으면 되는 것이죠. 나머지는 짝꿍이 되어서 주어가 되겠습니다. 그 수공 예쁨은 만들어진 정도가 되게 조잡하다. 네, 이렇게 문장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那些手工艺品做得很粗糙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很이나 非常나오면 너무 고마운 거죠. 시시니. 하지만 그거 외에도 우리가 되게 이제 시험에 많이 만날 수 있는 우리가 5급이 좋아하는 물론 4급 단어도 포함되어 있지만 5급 쓰기 시험에 좋아하는 정도부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밑에다 정리했으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꼭 자기 노트나 프린트에다 정리하시고 쓰시고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기본적으로 很이나 十分, 相当, 极其 이런 게 있죠. 상당히, 지극히, 매우. 그리고 맨 마지막 그 와이, 격식 밖으로, 틀 밖으로라는 의미로 상당이란 뜻인데요. 그 와이는 제 기억으로는 한 3년 전인 것 같은데 이렇게 무섭게도 나왔어요. 그 와이, 더. 이 더가 붙으면 많은 분들이 지금 딱 보시자마자 뒤에 뭐가 오겠네? 명사가 오겠네 생각하시잖아요. 그 허를 또 찌르는 거죠. 그 와이는 이렇게만 써도 그 와이 까오, 몹시 높다지만 그 와이 더를 써도 그 와이 더 까오, 몹시 높다 해서 이 자체도 부사로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함정과 함께 같이 필수 정도부사를 외워두시고 정도보어는 요 구조를 만든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쓰기 이 부분 이제 시험에 나왔던 거 단어 간단히 보여드리고 스토리는 제가 간단하게 한국어로 말씀드릴 거고요. 이제 다운받으신 분은 알겠지만 밑에다가 제가 또 깔끔하게 요 단어들을 이렇게 여러분들 작문하시면 됩니다 라고 모범 답안까지 있으니까 여유가 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저희 반 친구들한테 반드시 모범 답안 문장들은 외우라고 하거든요. 외워야 힘이 생기고 시험장 가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부담감 갖고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담감 가지시고 공부하고 가시라고 드리는 거니까 공부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어 한번 잠깐 보실게요. 요즘 최신 문제들의 그런 추세가 뭐냐면 옛날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정말 중구난방으로 어디서 가지고 온 거야 이런 느낌으로 단어들의 연관성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딱 봐도 얘랑 짝꿍이네. 가끔은 이제 6월달 시험 같은 경우는 단어만 쭉 읽어도 스토리가 나온다. 네, 이런 애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보다는 좀 여유롭고 착한 마음으로 시험을 주는 것이 바로 이 99번 문제입니다. 그래도 솔직히 어려워요. 우리는. 그쵸? 그림 작문도 어렵지만 단어 작문 같은 경우는 단어라는 제한성이 있고 단어만 안다고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반드시 가지치기를 하시고 이야기까지도 나와야 됩니다.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선 박물관이 있었고 보존 보존하다가 있었고 여우지오는 유구하다 오래되었다가 있죠. 그 다음에 창관은 견학하다 회의 회상하고 추억하다인데요. 딱 봐도 누구랑은 무조건 짝꿍이에요. 이렇게 두 개는 무조건 짝꿍이죠. 찬관은 플러스 하시고 장소가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견학하다 참관하다 이렇게만 기억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려워져요. 장소 명사만 온다라고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정말 건물이라든지 장소 내 몸이 담을 수 있는 장소 명사만 옵니다. 그래서 박물관을 견학하다가 이제 우선 여기 단어 제시 단어 가운데서의 짝꿍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바로 글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아마 머릿속에 또 그림이 그려지셨죠? 박물관 가서 뭐 보고 있네 해서 아마 일기를 또 쓰는 그런 생각을 하실 건데 이렇게 머릿속에 이미지를 상상하고 글을 쓰게 된다면 그것의 단점은 글을 쓰시다가 이거 단어 생각이 안 나네? 지우고 다시 이야기가 안 맞아 떨어지네? 지우고 뭔가 인과관계가 안 맞네? 이러시면서 지우면서 시간을 다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단어적인 철저한 예비 준비를 해놓고 그 다음에 글이 들어가셔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가지치기라는 것이죠. 단어가 이렇게 딱 주어지잖아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이 먼저 박물관, 보존하다, 유구하다, 참관하다 아니면 회상, 추억, 회상하다 라는 이런 의미를 먼저 떠올린 다음에 그럼 내가 실질적으로 이 단어들과 짝꿍해서 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간단한 가지치기 단어를 옆에다 써놓으셔야 돼요. 그것은 한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이 자신 있게 쓸 수 있다 그러면 한글로라도 꼭 써두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 두 개는 무조건 짝꿍이었죠. 박물관을 견학하다. 그 다음에 보존 같은 경우는 역사적 문물을 보존하고 있다. 역사, 문물. 그래서 역사를 못 써보시면 문물 이 정도까지라도
있더라도 내가 쓸 수 있다라고 간단하게 한국어나 중국어로 써놓으시고 아니면 많은 문물이 박물관 안에 보존되어 있다. 나는 박물관하고 얘를 써야지 라고 이렇게 같이 틀을 만들어 놓으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역사, 유구하다 하면 맨날 누구랑 짝꿍이에요. 历史悠久 아니면 悠久的历史 유구한 역사 이렇게 둘이 짝꿍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선 먼저 써두시고요. 유구하다 할 때 이 지호를 보시면 롱타임 노시가 뭐죠? 하오지오 부젠이죠. 그래서 이 지오자는 무조건 시간하고만 연결이 되는 말입니다. 시간이 오래되었다. 그래서 혹시 유구라는 말이 너무 어렵다면 그냥 오래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기억, 추억이라고 할 때는 기억을 남기다, 추억을 남기다 해서 리오시아 하고 만나고요. 아니면 예전 일, 과거 일을 기억하다, 추억하다 할 때 이렇게 쓸 수 있는데요. 그럼 기억이나 추억을 남기는 그런 상황이나 동작을 생각하면 뭘 해야지 기억을 남죠, 여러분? 많이들 사진을 많이 찍죠. 그래서 이렇게 기억과 추억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제가 그 예문을 써놨잖아요. 사진을 찍는 것과 함께 기억을 해두시면 나중에 장문할 때 이야기를 아주 풍성하게 쓸 수 있어요. 그 문제의 흐름을 한번 생각해보면 오늘 나는 친구나 아니면 가족들과 함께 박물관에 견학을 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박물관 안쪽에는 아주 많은 역사가 유구한 문물들이 보존되어 있었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쓰셔도 괜찮고 아니면 많은 문물들이 박물관 안에 보존되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이제 역사가 유구하니까 거기서 좀 많이 배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미리 책을 읽고 공부를 해서 내 친구나 아니면 내 남동생에게 이 역사적으로 유구한 이런 아이들의 뜻들을 소개해 주었다 아니면 설명해 주었다 라고 살을 붙인다면 훨씬 이야기가 풍성해지고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과 함께 갔고 또 박물관이라는 특별한 맨날 가는 장소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기 갔기 때문에 사진을 찍어서 팔죠. 사진을 찍어서 추억으로 남겼다 라고 이야기를 마무리한다면 깔끔하게 기승전결 있게 글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틀들을 가지고 이야기 거기다 써드렸으니까 지금 아마 다운받지 않은 분들은 너무너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저희 사이트 가시면 저희가 매달 그렇게 올려드리니까 다운받으시고 여러분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긴 시간이라서 중간중간에 지금 이걸 꺼버리시면 어떡하지? 사실 그런 마음도 있긴 했었거든요. 하지만 끝까지 아마 거의 모든 분들이 이제 곧 시험이다, 좀 마음이 다급하다 이런 마음으로 강의를 들으시기 때문에 이제 거의 모든 분들이 끝까지 잘 들어주실 거라고 이제 확신을 가지고요. 그럼 제가 이제 강의를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의 고충이나 어려움들이 되게 많이 들리고 또 마음속으로 이렇게 많이 느껴지고 그렇게 돼요. 근데 가장 많이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당연히 어휘겠죠. 근데 어휘는 그냥 내가 본다고 그냥 내가 오늘 강의 한번 들었다고 절대 내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자기를 속이시면 안 돼요. 한번 봤는데요. 한번 눈으로 읽었는데요. 제가 강의 한번 들었는데요. 왜 못 풀어요? 그것은 자기 걸로 아직 소화를 못 시킨 거예요. 그래서 너무 죄송하지만 오늘 강의 들으셨지만 이것은 아직 여러분께 아니에요. 여러분께 정말 되려면 제가 이제 자료 같은 걸 많이 드리잖아요. 자기가 직접 써야 돼요. 쓰고 안 보고도 쓸 수 있다. 안 보고도 들을 수 있다. 이 많지 여러 번 반복해서 읽고 적고 정리하고 이런 시간을 가져야지 그래야지 시험장 가서도 나의 실력이 되어서 그것이 정답으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시간을 충분히 가지시고 시험장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누나 마음, 언니 마음, 또 선생님 마음으로 걱정이 되어서 살짝 조금 이렇게 잔소리 보태어서 강의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남은 시간 동안에 컨디션 조절 잘 하시고요. 또 아마 8월, 9월 시험도 마스크를 계속 쓰면서 아마 시험 볼 것 같은데 가서 지치지 않고 호흡 조절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컨디션 조절 잘 하시고 전날에 또 푹 잘 주무시고 가셔서 실력 발휘 잘 하셔서 여러분들 원하시는 좋은 점수로 합격하고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크게 외쳐볼까요? 짜요! 네, 힘내세요 여러분. 再见!